여러분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 지금이 딱 꼭지 아닐까?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진짜 고수들이 시장의 온도를 잴 때 뭘 보는지 그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패턴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고점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7가지 결정적인 신호,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숫자 플러스 9.63%. 이게 뭐냐면요, 2026년 3월 5일 바로 그날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폭등할 수치입니다. 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바로 전날 진짜 기록적인 폭락을 맞은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정말 현기증이 나는 시장이었죠. 어제는 지옥이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천국으로. 이런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다들 불안에 떨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반등, 이게 정말 찐 반등? 그러니까 회복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너무 과열된 시장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터트리는 그런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데이터의 흐름을 읽어야 해요. 바로 이 벼랑 끝에 선 시장의 진짜 속사정을 말이죠. 사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투자자들은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데이터 패턴들을 보고 시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거든요. 자, 그럼 그 노련한 투자자들이 도대체 뭘 보는지 그 비밀 신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분석의 시작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쫓는 거죠. 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요, 시장의 온도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 주변에 대기 중인 현금, 그러니까 총알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는 거예요. 네, 전문 용어로는 이걸 고객 예탁금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증권 계좌에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 주식은 사지 않고 딱 대기하고 있는 돈, 바로 그거죠. 우리가 흔히 시장의 실탄이다, 혹은 영어로 드라이 파우더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실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앞으로 시장을 밀어 올릴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고객 예탁금이 한 60조에서 80조 원 정도면 그냥 평상시 수준이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100조 원을 넘어서면 오, 상승장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만약 130조 원을 넘어간다? 이때부터는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하는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근데요, 2026년 3월 5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냐면 무려 132조 원이었습니다. 네, 명백하게 과열 신호 구간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어디서 보냐고요? 이거 무슨 비밀 정보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줄여서 금투협이라고 하죠. 거기 통계 사이트 들어가시면 누구나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신용잔고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더 큰 수익을 내려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 금액의 총합이에요. 보통 시장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 빚투 규모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신용잔고가 단기간에 확 늘었던 시기,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시작이 크게 한번 무너졌습니다. 2018년에도 그랬고요. 2021년에도 그랬고 가장 최근인 2023년에도 이 패턴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 가장 클래식한 경고는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돈, 즉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작 주가지수는 더 이상 그 힘을 받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어갈 때, 바로 이때가 정말 위험한, 거의 고점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신호라는 거죠. 돈을 더 쏟아 붓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진 못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신호를 알아볼 텐데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두 가지 얼굴,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격을 좀 아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코스피는 뭐랄까 덩치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좀 더 모험적인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고 상승장이 되면 투기적인 자금들이 이 코스닥으로 확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코스닥 시장의 과열이에요. 시장 열기가 정말 극에 달하면 투자자들의 과감한 베팅이 코스닥으로 몰리면서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시장 전체의 낙반 눈이 거의 광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는 돈의 흐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데이터를 봤는데요. 근데 시장의 온도는 이런 숫자뿐만 아니라 사람들,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제부터는 돈의 흐름을 넘어서서 이 군중의 심리, 즉 사람들의 행동 속에 숨어있는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는 사실상 거의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장이 투기판처럼 변하는 겁니다. 첫째, 시장 회전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이 하도 빠르게 주인을 바꾸니까 다들 장기 투자보다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런 단기 차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 시장을 이끄는 게 튼튼한 우량주가 아니라 소위 테마주가 됩니다. 뭐 AI다, 바이오다 하면서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박 날 거다라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돈이 몰리는 거죠. 이건 시장이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신호는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정해진 흐름이 있거든요. 맨 처음 가장 정보가 빠른 외국인들이 슬슬 사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합류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참 오르고 뉴스에서도 연일 떠들고 주변 친구들도 다 주식 얘기만 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마지막 주자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나도 타야겠다 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그 순간이 종종 고점의 마지막 신호가 되곤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에서 나오는 신호인데요. 바로 상한가입니다. 아시죠?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주가가 딱 막혀버리는 거. 평소에는 상한가 가는 종목 보기가 쉽지 않은데 시장이 과열되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이런 상한가 종목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건 뭐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자 하는 묻지마 투자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신호를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 딱 하나만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신호라는 점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이는 고객 예탁금. 둘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빚, 신용잔고. 셋째, 코스닥 중심으로 벌어지는 투기적 거래 폭발. 넷째, 너무 잦은 손바뀜을 보여주는 높은 회전율. 다섯째, 실적보단 이야기가 앞서는 테마주 랠리. 여섯째, 마지막 주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매일같이 속출하는 상한가 종목들. 바로 이 7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장의 빨간불, 경고등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시장을 예측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7가지 분석 도구들을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시장을 조금 더 냉철하게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신호들을 알게 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데이터의 흐름을 가장 먼저 주시하시겠습니까?